안녕하세요,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 소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 그리고 음수란 무엇이냐, 또 두 번째는 정수와 유리수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봤던 수부터 선생님이 간단히 짧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단원으로 본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가 자연수, 그리고 분수,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뭐 0.1, 0.2 이런 것들 있었죠. 네, 요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들에 대한 계산이었다. 여러분들이 수를 배우고 나서 이것들을 계산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최종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5학년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수들을 공부하다가 조금 지겨울만 할 때 수의 성질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바로 자연수에 대해서 공약수,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시간까지는 이제 자연수를 조금 더 분석을 하면서 소수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소수를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라는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다, 그 어떤 이용에는 뭐예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던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연수, 분수, 소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한 것이다. 그것을 끝냈으니 또 새로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음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음수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에는요, 1 빼기 2가 뭐니 이야기를 하면 1에서 2를 어떻게 빼요 하는 경우가 원래 정상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는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도 1 빼기 2는 그러면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막 조금 더 캐물어요. 그러면 슥 이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모른다 이거지, 더 이상은. 네, 그런 마이너스 1, 그게 우리가 콩글리시로 마이너스 영어 쓰고요, 1 우리말 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콩글리시로 불러주는 게 대다수 우리나라 이제 사람입니다. 수학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콩글리시를 이용해서 불러주게 되죠. 왜냐? 우리말로 하면 좀 어감도 별로 안 좋고요, 안 이뻐요. 좀 못생긴 건 아닌데 안 이쁩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음의 1이라고 읽어주거든요. 자, 그거 이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수들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음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음수 그 형식을 먼저 말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 있죠? 1, 2, 3, 4, 5 쭉쭉 나아가는 이 수들의 앞에다가 뺄셈 기호와 똑같이 생긴 뺄셈 기호입니다. 그 뺄셈 기호를 하나 띡 붙여주는 거예요. 빼기 1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기호는 똑같지만 이것이 빼기 개념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음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2, 3, 4라고 불러주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준다면 얘는 양의 2, 얘는 양의 3, 얘는 양의 4 이렇게 불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 개념, 요 기호를 뺄셈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것을 불러주는 이름은요, 음의 1, 음의 2, 음의 3, 음의 4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흔히 읽어주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읽어줘요. 어떤 영어 선생님도 이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안 읽습니다. 희한해요. 거의 콩글리시가 사회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언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읽어줄 텐데 이것의 개념이요, 음의 개념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모두 표현한다거나 말로 하는 건 발발이 좀 약해서 그것들을 참 예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EBS 매스의 도움을 받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EBS 매스가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음수라는 게 과연 어떻게 생기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것이 쓰이게 되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매스 클립 영상 잘 보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 이어갈게요. 여기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을 머리 아프게 만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음수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수는 구체적인 양을 세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수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수학자들은 음수를 가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수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이 책은 3세기에 저술된 중국의 고대 수학책 구장산술인데요. 정부술, 즉 양수와 음수로 셈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팔아서 번 돈을 정, 양수로 표현했고요. 가축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을 부, 음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양수는 빨간색, 음수는 검은색. 산대라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다양한 계산을 했습니다. 이후 7세기경 인도의 승려 브라마 굽타가 음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브라마 굽타는 양수를 재산으로, 음수를 부채, 즉 빚으로 표현했는데요. 한마디로 손해가 나거나 모자라는 것을 음수로, 이익이 나거나 남는 것을 양수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실용과 증명수학이 발달했던 유럽에서는 수세기 동안 음수는 의미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죠. 파스칼은 0보다 작은 수는 없다며 0은 빼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음수를 부정했죠. 달랑베르도 자신이 저술한 백과사전에서 음수는 가정이 잘못되어 나온 수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수학자들은 음수 앞에 붙는 음의 부호와 뺄셈 기호를 혼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음수를 보이지 않고 증명하기 힘든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1714년 독일의 과학자 파렌하이트는 화씨 온도계를 개발했는데요. 그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표시했습니다. 17세기 중반 오랜 논란 끝에 데카르트는 음수의 형태를 좌표에 넣어 사용했죠. 이로써 음수는 수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음수가 자연수와 함께 수의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0의 발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직선 기준점에 0을 표시하고 0보다 큰 수는 양의 부호를, 0보다 작은 수는 음의 부호를 붙이는데요.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하는데요. 정수와 유리수 모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답니다. 이때 대소관계는 A가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합니다. 네, 잘 보고 왔죠? 네, 이 음수를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과 손해, 영상과 영하, 그리고 지상과 지하 등과 같이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한쪽에서는 이 플러스 기호를 붙여주게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플러스 기호를요, 양의 부호라고 우리말로 읽어주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를 음의 부호라고 읽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 우리말로는 양의 1, 양의 2 이렇게 읽어준다. 그리고 위에는 음의 1, 음의 2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이 교과서적 읽기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요, 더하기 1, 더하기 2 아니에요. 여기는 덧셈 개념이 아니라 그 수 자체의 고유한 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빼기 1, 빼기 2로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읽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이렇게 음의 부호를 붙여주는 것, 그리고 또 양의 부호를 붙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양수와 음수, 요쪽에 양의 부호를 붙여준 요 수들을 우리가 양수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게 있죠? 선생님, 자연수 1, 2, 3, 4, 우리가 1, 2, 3, 4라고 편하게 읽었는데 왜 굳이 양의 1, 양의 2,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읽어주나요? 그렇게 안 읽어도 돼요. 그냥 1, 2, 3, 4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좀 부호, 이 값의 부호를 좀 설명해주고 싶을 때 그때 플러스 기호를 좀 살려서 불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이러는 거랑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밥 좀 주세요. 이러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겠어요? 뭐 어떨까?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너 오늘 왜 이러니? 그러면서 기특하다. 치킨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막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자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양의 1, 양의 2, 1, 2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줄 때 음의 1, 음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다. 자, 이 양수와 음수를 우리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문제 1번을 보면서 양수, 음수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에서 이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2시간 후를 플러스 2로 나타내 봤습니다. 네, 그러면 3시간 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그 적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또 두 번째는요, 서쪽으로 25m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이너스 25라고 할 때 동쪽으로 30m 떨어져 있다면요, 자, 서쪽을 마이너스로 봤어요. 그러면 동쪽은 반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플러스 30이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자, 지금 양수와 음수라는 것을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EBS 매스 클립 영상에서 음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진득하게 그 모양을 살펴봤죠. 자, 교과서에서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7.5 등과 같이 0이 아닌 수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요, 그 수를 양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5.25와 같은 수, 0 아닌 수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었을 때 이런 수를 음수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양수 같은 경우는요, 보통 플러스 기호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기호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치만 마이너스는요, 그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이게 음의 부호를 갖는 수예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한편 이제 0에 대해서 보면요, 0은 플러스 부호를 붙여도 0이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도 0입니다. 그래서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왕따수가 돼버려요. 양수도 아니고 그냥 음수도 아닌 그냥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도입을 하면서 양수와 음수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0이라고 하는 숫자,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0이라는 숫자까지 보게 됐는데요. 자, 이때 이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통째로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자연수, 분수, 소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요 자연수를 놓고만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요런 수들이 있잖아요. 이게 땅땅땅땅 숫자가 하나씩 정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어지고 줄임말로 만들어서 정수. 네, 이 음수와 양수와 0을 모아서요, 모두 우리 정수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수, 뭐 정당한 수, 또는 뭐 땅땅땅 있는 수, 뭔가 이렇게 하나씩 돌멩이 하나 있듯이 땅땅땅 있잖아요. 요 수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불러주게 된다. 알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수에서 음수 개념을 추가해서 정수라고 하는 수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정수는 양의 정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구분을 해주고 있다. 특히 양의 정수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불러준다. 네, 자연수, 내추럴 넘버가 되고요. 그 자연수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 세 개를 모아서 정수라고 한다.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수를 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다음 중에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봐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는요, 네, 음의 정수가 되겠죠. 0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러스 21 같은 경우 양의 정수가 되고요. 플러스 5, 여기에는 부호가 없지만 우리가 플러스 5라고 불러주어도 되고 그냥 5라고 불러주어도 되고, 이거 역시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21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로 불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100 역시 음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양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분수까지 한번 침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수, 그 개념, 분수의 의미가 뭔가요? 이거 답변 좀 어려울까? 분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분수란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어주는 그 양을 표현해주는 수가 됩니다. 그렇죠. 뭐 4분의 3 같은 경우 4개 중에 3개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요. 하나를 4조각을 내고 그 4조각 중에 3조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3분의 7 등과 같이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 그것을 우리가 양의 유리수라고 불러준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7 등과 같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준 수, 그것을 우리가 음의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그리고 0까지 모두 모아서 그것을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된다. 자,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유리수. 유리수란 무엇이라고 한다?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와 그리고 0을 합쳐서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유리수가,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해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또다시 중요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유리수라는 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 4학년, 5학년 때 B라는 것을 배웠어요. B. 자, B. rain이 아니라 ratio가 되는 거죠. B. 뭐 1대2 뭐 요런 B. 그죠? 1대2, 3대4 요런 B가 있었고요. 자, 이때 앞에 있는 요 1을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 어른들은 생각 전혀 안 납니다. 바로 비교하는 양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나나? 2를 뭐라고 불렀죠? 2를? 기준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주면서 1대 2라는 것을 봤는데 요 1대 2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 다음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분수로 만들어주는 거 있었습니다. 자,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요거의 이름 기억나요? 이름? 네, 비율이라는 거였어요. 비율. 2분의 1의 이름이 비율이었습니다. 자, 유리수를 이야기할 때요. 앞서 요렇게 오면서 우리가 얘를 유리수라고 불러준다. 근데 반대로 유리수란 그러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요렇게 온 게 유리수예요 라고 하기엔 좀 길잖아. 그쵸? 근데 요렇게 온 요 앞에 것들을 싹 살펴보니까요. 일관성 있는 규칙이 하나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비가 있는 수예요. 비가 있는 수를 이야기하는데 비가 있는 수? 선생님 여기에 뭐 1대 2가 어디 있어요? 자, 비가 있으면 보세요. 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찾을 수 있죠? 비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비율은 어떤 모양이에요? 분수 모양이에요. 그것을 우리 중학교에서는 분수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분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수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 앞으로 다시 가서 봅시다. 자, 여기에서 아직 안 쓴 게 있는데 아까 책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4분의 3 볼게요. 자, 4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으면 얘는 4개 중에 3개라고 하는 전체 중에 일부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것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4개 중에 3개의 음의 부호? 뭐 요거까지는 괜찮아. 마이너스 4분의 3? 그냥 그런 수요. 근데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 마이너스가 분모에도 붙을 수 있고요. 분자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분수의 의미가 깨져요. 어떻게 깨지냐? 4분의 3은 4개 중에 3개가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4분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4개 중에 음의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음의 3개, 4개 중에 3개를 빼요? 뭐 그런 건 없어. 4개 중에 3개를 빼는 건 4 빼기 3이지. 이 자체가요, 분수의 개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전체 중에 일부 개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수가 아닌가요? 수예요. 음의 부호를 붙여준 수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요? 자, 여기에는요, 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이면서 그 자체적으로 뭐 빛이라던가 채무 또는 어떤 온도 또는 방향, 뭐 서쪽, 동쪽 이런 개념에서 쓰이게 되는 부호란 말이에요. 전체 중에 일부 개념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분수가 아니야. 뭐라고요? 그러면 분수꼴이에요. 분수 형식을 갖춘 수가 된다. 분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라는 게요, 유리수라는 게 비가 있는 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가 바로 유리수다. 유리수란 무엇이냐?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수꼴로 표현, 자, 1 유리수, 마이너스 1 유리수 될까요? 유리수 됩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수에 대해서 통분 막 하고 공부했던 5학년쯤 통분 같은 거 공부할 때, 자,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2분의 2요 3분의 3이요 아, 쉬워요. 그러면 4분의 3과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8분의 6이요 또 뭐 3을 곱하면 12분의 9요 막 이런 거 만들어 봤잖아요. 자, 1은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2는요,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8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수와 음의 정수, 자연수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와 그리고 음의 정수, 그리고 0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분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비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있는 수가 결국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된다. 자, 여러분들 질문 어떻게? 유리수가 뭐라고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0은
0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오, 당연하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0분의 1? 0분의 1은 안 됩니다. 네, 1분의 0이 가능하죠. 뭐 2분의 0, 3분의 0, 얼마든지. 또 뭐 음수까지 붙여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분의 0. 다 얘네가 0이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도 유리수예요. 자, 그런데 이제 0에 대한 정체를 잠깐 설명하고 갈까요? 자, 0이 음수보다도 제일 늦게 생긴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음수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0이 생기게 됐거든요. 자, 이 0에 대한 역사도 풍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EBS 매스 클립 영상에서 0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화폐들. 수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숫자 0은 화폐의 단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0이 있고 없음에 따라 10,0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원이 될 수 있는데요. 화폐에서 0은 숫자의 자리값을 지정해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리값을 표현하는 0의 발견으로 우리는 1과 10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숫자 0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숫자 0의 고향은 인도입니다. 처음 0은 숫자 0으로서 사용되기보다는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했죠. 사실 1부터 9까지 인도 아라비아 숫자만 있으면 수를 세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동양에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죠. 인도에서 0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공백, 부재를 뜻하는 슈냐라는 종교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빈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사용했는데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차가 애매해서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표현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집트 숫자에는 10이란 숫자와 100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처럼 숫자 사이에 공간을 벌려 자릿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99만 9,999를 표현하려면 수많은 문자가 필요했죠. 인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리아바타는 22와 202, 2002 등을 구분하기 위해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점을 사용했습니다. 띄어쓰기 대신 점을 사용하면서 숫자를 구분하기 쉬워졌고 읽는 것도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집트 숫자보다 표기까지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 대신 0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그 기록은 9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의 한 사원 벽화에는 0이란 기호가 남아있는데요. 보이시죠? 270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요. 뒤늦게 발견된 0은 대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리스미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경 수학자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된 인도 아라비아 숫자들. 하지만 0은 유럽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용 수학이 발달된 유럽에서는 0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 1202년 피보나치가 3반서를 발표하면서 0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인도와 아라비아 수학에 대한 유럽 최초의 연구서인 3반서에는 0의 존재가 뚜렷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서
수를 쓰고 계산할 때 편리한 숫자로 인정받은 0. 0은 빈자리를 나타낼 때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도 시작점을 나타내는 숫자로, 그리고 0은 양수와 음수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자, 그 유리수 중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이야기했던 거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0이 있었죠. 그럼 뭐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수들 중에 플러스 다 모여. 플러스 1도 모이고 플러스 2분의 1도 모이고 플러스 다 모여. 걔네들 다 모이면 걔네들의 이름이 양의 유리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모여. 그럼 그것이 음의 유리수. 0은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혼자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리수의 범위가 되겠어요. 유리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요거는 유리수의 뜻을 이야기한다. 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31페이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 분류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는 이렇게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과 음의 정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 아닌 유리수라는 건 정수가 아닌, 그러니까 땅땅땅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제 분수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때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도 마이너스 10분의 1 분수꼴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소수에 플러스를 붙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그것들 모두 다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또 플러스 3분의 5, 플러스 0.3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유리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유리수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로 선생님의 설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리수의 접근은 어떻게 했는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수들에다가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유리수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유리수란 그러면 뭔데? 물었을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이야기한다.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양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 또는 여러분들이 알던 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 거, 소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 거, 그런 것들이 모두 분수꼴로 표현이 되고 걔네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수를 여러분들이 자연수다, 양의 정수다, 0이다, 음의 정수다, 정수 아닌 유리수다, 유리수다,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있죠? 양의 유리수다, 음의 유리수다까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것이 수를 알고 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 보여줬던 표 있죠?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 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 보고 수를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연습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구단 모르고 복잡한 곱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표 3학년 중3 고1, 고2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이 표 계속 반복될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름은 몰라도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름 모르면 근데 좀 섭섭한데? 아까 맨 앞에도 얘기했죠? 인사했죠?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플러스 7이 주어져 있어요. 자, 자연수 되나요? 네, 됩니다. 그리고 정수 되나요? 유리수 되나요? 모두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0.3 있어요. 자연수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정수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유리수 되나요? 됩니다. 또 세 번째 6분의 5가 있어요. 자연수 되나요? 안 되죠. 정수 되나요? 안 됩니다. 유리수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0 있어요. 자연수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정수 되나요? 됩니다. 유리수 되나요?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표를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선생님처럼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4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팍팍팍 대답해 보세요. 자연수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정수 되나요? 됩니다. 유리수 되나요?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자 마이너스 4 양의 유리수 되나요? 안 되죠? 음의 유리수 되나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숫자 다 초등학교 때 봤던 수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도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고, 네, 그 수들을 보고 요 표에 있듯이 자연수, 정수, 유리수 또는 뭐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또는 더 뭐 나아가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바로바로 OX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직 좀 표를 보면서 헷갈렸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정리하는 걸 볼까요? 자, 자연수가 아닌 정수를 모두 말하여라. 자연수가 아닌 정수. 그럼 정수는요, 어때요? 자연수인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는데, 자연수가 아닌 정수라고 하면 0하고 음의 정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하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4를 뽑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말하여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까 유리수 체계에서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수를 모두 다 제쳐놓고 나머지 순수한 분수 꼴, 걔네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정수 아닌 유리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0.3과 6분의 5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하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양수와 음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특히 유리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 뜻이라던가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해주는, 또 아까 이야기 한번 했듯이 0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다음번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개념 잘 잡고 연습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